네, 이번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양극과 음극 중심으로 해서 그 2차 전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라고 한다면은 전해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이라고 하는 2차 전지의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 전해질의 그 역할은 이온 전도체입니다. 얘들은 이온 전도체고 그 용매, 첨가제, 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온의 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온은 전도가 돼도 되는데 이온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는 전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같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용매, 첨가제, 염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온 전도체로서 역할을 하는 전해질의 역할을 충실히 이루기 위해서 구성된 물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해질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간단하게 이제 써놨잖아요. 여기에 있는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리튬이온이 이동과 그 운반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전해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얘네들의 궁극적으로 이제 셀 특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죠. 뭐 사실 뭐 얘뿐만 아니라 양극, 음극 다른 애들도 셀 특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해질은 유기계 전해질인데요. non-aqueous electrolyte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높은 작동 전압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기계 전해질이 아닐 경우에는 작동 전압을 이렇게 높게 갈 수가 없는데, 분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게 갈 수가 없는데, 유기계 전해질의 경우에는 높은 작동 전압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해질은 대부분 액체 전해질에 기반한 것이고요. 이 액체 전해질은 액체 용매에 기반한 전해질로서 리튬염을 유기용매에 용해시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전해질이 뭐가 있냐면은 그 고체 전해질이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주로 무기화합물과 고분자의 고체 용매로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에는 특히 극성기를 가진 고분자에 리튬염을 용해시켜서 제조한 것을 고체 고분자 전해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세라믹 전해질의 경우에는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진 세라믹 기반의 고체 전해질을 세라믹 전해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긴 한데,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우리가 액체 전해질이 있고 고체 전해질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액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액체 전해질이고요. 리튬염을 유기용매에 용해시킨 것들이 액체 전해질이 되겠습니다.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무기화합물 및 그 고분자 보통 이제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액체 전해질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고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는데, 이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그 액체와 달리 고체로 전해질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한, 여러분이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일렉트롤라이트라고 하면은 전기를 이렇게 전도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반드시 액체일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웨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웨팅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 전극과 그 다음에 그 전해질 사이에 얘네들이 그 잘 이렇게 그 서로가 접촉될 수 있는 웨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액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에 비해서 유리한 거는 맞죠. 그런데 고체 전해질이 웨팅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액체 전해질보다 어찌 보면은 더 장점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액체 전해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리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리막에 대해서 배우긴 할 텐데 그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인 접촉을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만들었으면은 만약 얘네들이 엄청나게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을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가깝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접촉이 생길 수도 있고 충분한 이 사이에 있는 그 전기적인 절연성을 전해질만으로는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그 전기적인 단락을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기 전도적으로서 있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웨팅성을 강화시킨 이러한 분리막을 써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 이러한 그 고체 전해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분리막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왜냐하면 고체 전해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양극과 음극이 다음과 같이 이제 떼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이 떼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분리막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사용 환경이란 것을 고려를 할 때 사용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 대비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물론 뭐 저온에서는 고체 전해질이 불리하긴 한데 액체 전해질은 더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액체 전해질은 원래 액체였기 때문에 이온 전도도가 높은데 그 저온에 됐을 때는 얘네가 어떤 그 전해질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고체로 되게 어릴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이 원래 액체로 가졌던 특성을 확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그러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물론 얘네들이 이제 고온으로 올랐을 때는 확실히 그 특성이 좋아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액체 전해질만큼 온도 디펜던시가 저온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을 잘만 만들면은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고체 전해질의 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는 폭발 사고가 있었죠.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제 뭐 휴대폰이든지 전자기기 같은 데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한 폭발 사고 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단락에 의한 발생인데 얘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안에 스파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걔네들을 막아줄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아줄 요인이 별로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전해질을 쓰는데 이 전해질이 굉장히 볼러타일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온도나 아니면 이러한 조건이 잘 맞으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잘 타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기름 같은 것을 그 안에 넣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그 무방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타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양극과 음극이 붙는 현상 자체가 잘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설사 어떠한 이런 약간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고체 전해질 자체가 타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체 전해질을 액체 전해질보다 더 이제 개발하려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전해질을 이야기할 땐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소위 말한 차세대 전해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을 많이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은 무기화합물이라고 하면 세라믹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세라믹과 같은 무기화합물과 그 다음에 그 고분자와 같은 것을 이용한 고체 용매를 우리가 고체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그 크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무기화합물은 세라믹 전해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고분자 고체 용매의 경우에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에는 극성기를 가지는 고분자에다가 리튬형을
용해시켜서 제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전해질의 경우에는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진 세라믹 기반의 고체 전해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극성을 가진 고분자에다가 리튬이온을 용해시켰기 때문에 그 좀 약간 그 메커니즘이 다른데, 고분자 같은 경우에 얘네들의 특징이 얘네가 얼기설기되어 있죠. 얼기설기되어 있으면은 그 특징이 뭡니까? 그 안에 구멍이 많이 있죠. 구멍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그 우리가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컨택이라든지 플렉서빌리티라든지 하는 면에서 다른 그 세라믹 전해질 대비해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분자 전해질을, 그러니까 리튬 폴리머와 같은 그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세라믹 전해질의 경우에는 전도도 면에서 사실은 고분자 자체는 얘네들이 전도도가 높지 않습니다. 내 말은 이제 이온 전도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세라믹 전해질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온 전도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전도도가 그 높다라는 기준이 그 액체 전해질 수준까지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액체 전해질이 1에서 10 마이크로지멘스 정도의 이온 컨덕티비티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세라믹 전해질,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한 2승 이 정도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세라믹 전해질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높고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에서 한 10 미리지멘스도 구현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라믹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액체 전해질에 가까운 수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이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게 아직은 실험실 레벨에서만 구현이 된 것이긴 머문 그 수준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일본 같은 데서는 그 고체 전해질을 굉장히 강합니다. 얘네들이 세라믹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고체 전해질을 중심으로 해서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에 적용을 하려는 연구가 특히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라믹 전해질의 경우에는 얘네가 어떤 이제 세라믹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옥사이드계냐, 설파이드계냐, 그다음 무슨 뭐 리튬 설파이드냐, 뭐냐 아니면 소듐 설파이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이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지는 세라믹 기반의 고체 전해질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럼 그렇게 좋은 고체 전해질을 구현하는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역시 컨택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그 지금 이야기한 초반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액체 전해질의 경우엔 웨팅성이 좋죠. 얘네들이 그 분자가 전극 간의 웨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웨팅성을 이용을 하여서 얘네들이 서로 그 차지 트랜스퍼가 잘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전해질이 있고 여기서 차지 트랜스퍼가 굉장히 잘, 이온 트랜스포트도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 반해서 이게 이제 액체의 경우죠. 근데 만약 얘네들이 그 고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고체의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전극과 그 고체 사이가 딱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얘네가 살짝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를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제 게필링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컨택이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이러한 컨택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이 컨택 레지스턴스가 크기 때문에 얘 자체가 이온 전도도가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액체 대비해서 그 고체 전해질을 사용을 했던 전지가 그 얘네들 효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컨택 레지스턴스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간단히 그 지금 전해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용어들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닉 차지 트랜스퍼라고 하면 뭐냐면은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리튬 이온에 의한 전하 이동을 우리가 아이오닉 차지 트랜스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건 뭐 결국엔 마찬가지로
그 전기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 리튬 이온이 얼만큼 트랜스퍼를 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EI 레이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얘는 이제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 레이어라는 건데 여기에 있는 그 일렉트로라이트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극 있죠. 전극 사이에 굉장히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얇은 소위 말하는 보통 성분들이 일렉트로라이시 디컴포지션에서 나온 성분들이 많아요. 걔네들이 표면에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 SI 레이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I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솔리드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이 이제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말하는데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이 전극을 만나면서 그 얘네들이 디컴포지션이 됩니다. 디컴포지션이 되는 이유는 그 반응이 예를 들어서 흑연이든 아니면 리튬이든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낮은 그 전압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낮은 전압에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거기서 얘네들이 그 굉장히 많이 전기적으로 불안정, 전기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분자 자체가 디컴포지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분자가 이렇게 톡톡톡톡 잘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린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극 표면에 얘네들이 쌓여요. 쌓이는데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데리버티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렉트로라이트에서 나오는 형태로서 얘네들이 그 전극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SI 레이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일렉트로라이트과 그 전극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드 리액션이 있어요. 뭐 일종의 어찌 보면은 최초의 SI 레이어도 이러한 사이드 리액션에 의해서 생성이 된 거는 맞는데 그 이런 식으로 한번 얘네가 SI 레이어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사이드 리액션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일종의 프로텍티브 레이어처럼 직접적으로 전극과 일렉트로라이트이 만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얘네가 전극과 일렉트로라이트이 만나서 발생하는 그러한 그 저전압에서 발생한 부반응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I 레이어가 항상 한번 형성이 되면은 얘네들이 그 다음은 반응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 이야기한다면은 SI 레이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이제 없는 애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온 트랜스포트가 훨씬 덜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네가 부반응을 적게 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얘네가 그 반응성 자체는 또 달리 이야기하면 낮추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이렇게 가진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SLA를 잘 이용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장기적인 전지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이 최초의 SLA가 형성이 전혀 안 됐을 때 대비해서는 이런 액티브 뭐 사이트라든지 이런 서피스 에어리어를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전해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자, 전해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질의 특성 및 이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전해질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네 종류가 되어 있는데 액체 전해질, 고체 고분자 전해질, 그 다음에 겔로 된 고분자 전해질, 뭐 이온성 액체 전해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우리가 이제 고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체 고분자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고체 전해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방금 이야기했던 세라믹 전해질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세라믹 전해질이 대표적으로 고체 전해질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여기에 이제 안 들어 있고요. 그 훨씬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고체 전해질 또는 겔로 기반으로 한 고분자 전해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지금 현재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약간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온성 액체 전해질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이오닉 리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오닉 리퀴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물에다가 그 소금을 넣으면은 물 자체는 얘네가 전기가 통하진 않죠. 물 자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물에다가 얘네가 이제 그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넣으면 소디움과 클로라린 이온은 전기를 통하게 이온 전도도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온성 액체의 경우에는 얘네 자체가 이온으로 되어 있는데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이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인데 얘네가 그 전하를 띠는 분자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얘네 자체가 이제 이온 전도도가 있는 그 액체가 우리가 이온성 액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온성 액체의 경우에는 특징이 얘네가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어떤 합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온 전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액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솔벤트랑 그다음 리튬염을 넣고 그다음 첨가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용 시스템을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 이온성 액체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바로 이제 리튬염을 넣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그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는 전도도도 높고 굉장히 얘네들이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만큼 전도도도 높고 얘네들이 굉장히 그 워킹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징이 이제 각각 비교해 보는데 고온 안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액체 전해질에 사용한 결국엔 솔벤트에서 나오는 건데 솔벤트 대비해서 얘네들이 고온에 뭔가 이렇게 발화가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적기 때문에 훨씬 고온 안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그 각각 하나에 대해서 조금씩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액체 전해질의 경우엔 유기용매,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첨가제, 그 다음에 리튬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온 전도도가 높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대부분 액체 전해질을 기반한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저온 특성이라고 하면 우선 상온 특성이 있고요. 저온 특성이 있는데 저온 특성은 상온 특성이랑 좀 다릅니다. 상온 특성은 우리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도에서 사용하는 게 상온 특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저온 특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이제 혹한기 또는 이제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그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 얘네가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거가 나쁘지가 않다 하는 게 액체 전해질의 특징이고요. 대신에 얘네들은 열악하다. 고온 안정성이 좋지가 않다. 고온이 됐을 때 얘네가 굉장히 볼로타일해지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에는 얘는 유기용매 대신에 고분자를 일종의 그 염을 녹이는 솔벤트로 쓴 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리튬염과 고분자로 이루어진 전해질이 되겠고요. 이온 전도도를 따지면 얘네들은 이온 전도도는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온 전도도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요. 왜냐면은 액체에 대비해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솔루빌리티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온 전도도는 액체 전해질 대비해서 낮고 저온 특성도 열악합니다. 왜 얘네들이 저온 특성이 열악하냐면은 일종의 크리스탈라이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얘네가 굳어버려요. 굳어버려서 그 저온 특성이 내가 좀 전에 이제 그 세라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체 전해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세라믹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고분자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세라믹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건데 그 상온과 예를 들어서 0도였을 때 이 세라믹의 특성이 굉장히 크게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여전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폴리머의 경우엔 얘네가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뭐를 상상하면 되냐면은 그 냉장고에다가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주면은 얘네가 굉장히 딱딱해지죠. 원래는 말랑말랑했던 플라스틱인데 냉장고에 넣으면은 얘네들이 딱딱해지죠. 얘는 취성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얘네가 그 트랜지션이 돼서 원래 대비와 다른 구조를 가지게 돼서 결국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취성이 굉장히 강해진 상태로 되는 건 트랜지션이 일어나서
그 취성이 굉장히 강해진 상태가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얘네가 고분자가 그 저온에서는 얘네가 그 상온에서 가졌던 그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온 특성이 좋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그 고온 안정성의 경우엔 얘네가 고체이기 때문에 비교적 우수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분자는 PEO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그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LiBF4를 쓰고요. 그다음에 겔 그 고분자 전해질이 있는데 고체 고분자 전해질과 겔 고분자 전해질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약간 소위 말하는 반반, 소위 말하는 약간 죽 같은 애들, 죽. 소위 말하는 그 죽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 죽이 그 이런 거죠. 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우리가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밥에 가깝겠죠. 그럼 밥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그 예를 들어서 좀 고체에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겔의 경우에는 사실 고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액체의 특성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겔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에는 고분자도 있고 유기용매도 있습니다. 유기용매도 있고 그다음에 리튬이온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고체 고분자 전해질이 가졌던 장점도 가지고 있고 액체 전해질이 가졌던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온 전도도도 비교적 높고요. 왜냐하면 액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온 특성도 지금 액체 전해질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하고요. 고온 안전성의 경우에는 액체 전해질만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열악한데 고분자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겔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완벽한 뭐 솔루션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그 고체 고분자 또는 액체 전해질이 가졌던 단점들을 나름 보완해서 우리가 현재 쓰기엔 나쁘지가 않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겔 고분자 전해질로서는 리튬 PF4와 ECDMC 그 다음에 PVDF, HFP라고 하는 얘네들이 일종의 압전 물질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의 경우 이온 전도도가 높은 그 고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온 전도도가 높은 고분자와 그 다음에 그 유기용매를 함께 섞어서 이런 겔 고분자 전해질을 구성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온성 액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그 상온 얘네들 자체가 이제 그 이온 전도성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리튬이온을 넣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비교적 이온 전도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저온 특성이 얘네들이 열악합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어떠한 구조냐에 따라서 얘네가 저온 특성이 열악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조금 이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온 안정성은 얘네들이 비교적 우수한 편이 많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 전해질 내 이온 메커니즘, 유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그 여기 이제 그 리튬 이온이 있어요. 자, 리튬 이온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뭘 가지고 움직이냐 하면은 그 전해질을 타고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죠. 전해질이 없으면 얘네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얘네들은 그 이온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온만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자는 탑승을 할 수가 없고 가만히 얘네가 이제 탑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움직이는 것은 전압이 가해질 경우에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얘네들이 전해질 내에서 이온이 이동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그 전해질의 요구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